You're insecure, don't know what for. You're turning heads when you walk through the door. Don't need makeup to cover up. Being the way that you are is enough. Everyone else in the room can see it. Everyone else but you. Baby, you light up my world like nobody else. The way that you flip your hair gets me overwhelmed. But when you smile at the ground, it ain't hard to tell.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re beautiful. If only you saw what I can see, you'll understand why I want you so desperately. Right now I'm looking at you and I can't believe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re beautiful. That's what makes you beautiful. So good, come on. 자, hello everybody. hello everyone. 혹시 저를 아시는 분 있나요? 원래 전에 본 적 있다. 들어봤다. 박코치는 들어봤다. 아, 이름은 들어봤어요? 처음 보는 거죠? 네. 자, 저는 박코치고요. 이 책을 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강사로서 영어 학습법 책만 내다가, 영어 책만 내다가 그 제안을 받아서 이 자기계발서를 내게 됐는데, 뭐 영어 강사가 뭐 자기계발서 해서 뭐 해봐야 딱 그 대부분 자기 성공 스토리를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는 원래부터 거절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뭔가 중대한 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찾게 담고 싶어 하던 차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출판사랑 이 많은 그러한 그 밀당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제목부터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요. 내용은 내가 썼지만 이 소개나 마케팅이나 이 제목 같은 건 제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그냥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이 독설인데요. 이게 저기 저 이미경 선생님 아시죠? 네, 이미경의 독설 시리즈에 또 유수연 선생님 아세요? 유수연의 독설? 아세요? 네, 그래서 그 독설 시리즈예요. 같은 기획자분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내고 있었고, 이거 딱 나오는 그날 바로 이미경 선생님 그 인터넷에 그런 사건이 딱 터진 바로 그날이에요. 김미경? 아, 김미경 선생님. 김미경 강사의 그 논문 위조가 아니라 그 뭐라 논문 표절. 아, 학위 위조. 논문 표절 그게 딱 터졌을 때 제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항상 이렇게 운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거만 아니었어도 꽤 많이 팔렸을 텐데 안 팔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어요. 초라한 최대생에서 최고 연봉 강사가 된 박코치의 코칭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는 했는데 제 한 달 수강생이 1000명이 넘고 저한테 이렇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훈련하는 분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한번 직접 물어봤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딱 넘기고 안에 보면 박코치 가로 열고 박정원 박코치학원 대표이사 비유학파 체육과 출신으로 업계 최고 연봉 가로 열고 수십억대 가로 닫고 기록의 인기영어 강사 이렇게 수십억대 연봉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공개할 줄은 난 몰랐어요. 이 책에. 그래서 좀 속상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2판까지 처음에 찍어 나왔기 때문에 3판에는 3세에서는 없어지고요. 다음에 막 각 인터넷에 그 책 속에 다 수십억대 연봉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안티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안티가 생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자제를 했으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책을 냈지만 우리 이 서점 그러니까 이 책을 내는 이 출판사에서 좀 많이 팔고 싶은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의 뭔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 독설이고요. 자, 이렇게 한번 시작할 때. 자, 제가 밀고 있는 포즈입니다. 일단은 저를 잘 못 보신 이유, 자, 박코치, 자,
저는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네, 방송에 나가지 않고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나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영어 강사로서 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정말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직접 내가 훈련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가 영어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방송이 아니다 그냥 그저 방송이죠. 쇼죠. 쇼.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방송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많은 유명한 영어 강사들 있죠.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그죠? 영어 실력 늘어서 여러분 안 늘죠? 근데 저는 직접 해서 영어 늘려드립니다. 바꿔치고요. 근데 그 영어 강사가 왜 갑자기 이런 자기계발서 이런 걸 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 가장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은 뭐 힐링이냐 독설이냐 그죠? 그 다음에 실천. 저는 이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해보자 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있고 많은 성공담들이 있고 또는 뭐 인생 역전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긍정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로 실천하는 게 참 어렵죠? 안 힘드세요? 예? 힘들죠? 어떻게 오히려 더 책에 써져 있는 대로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또 책에 쓴 저자는 됐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라고 오히려 자괴감만 커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영어 강사가 왜 이런 실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자기 개발하면은 가장 부동의 위치 1위 뭘까요? 새해에 직장인들 대상으로 자기 개발하면은 딱 세 가지가 1, 2, 3인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1위가 뭐죠? 70%가 골랐습니다. 뭘까요? 영어입니다. 2위 운동. 또 남자들이 대부분 또 3위 금연. 이렇게 세 가지를 항상 70%가 항상 뭘 꼽아다?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어 잘하던가요, 다들? 연초에 한번 인터넷이든 또는 학원이든 접수했다가 한 달도 제대로 못 다니죠. 그래서 저는 실천은 뭐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재수강시키느냐를 연구했습니다. 재수강.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한 달도 안 빠지게 하고 재수강시키냐 연구를 해서 성공했어요, 제가. 방법이 있더라고요. 연구하고 저는 학문적으로 연구한 게 아니라 정말 좋다라는 방법은 다 갖다 써봤어요. 마치 제가 영어 학습법을 찾듯이 제가 어학연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안 해본 학습법 없이 다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학습법을 만들어냈고 저도 영어를 국내에서 잘하게 됐고 지금 수많은 국내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실천해서 영어 훈련을 시키느냐에 대해서도 안 해본 방법 없이 다 썼고 그 결과가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절대 이 책은 제 성공담이 아니에요. 제 경험담이긴 하지만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성공을 했어. 그래서 성공담이 됐는데 하지만 그냥 아주 일부의 예고요. 저의 성공담은 일부의 예고 많은 다른 사람의 성공담들이 있고 그들과 내가 훈련하면서 겪었던 그러한 경험담들이 적혀 있습니다. 뭐냐?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독설이냐 힐링이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요즘이 독설의 시대예요, 힐링의 시대예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독설이 필요하다, 송아. 나는 독설이 필요한 사람이야. 아니다, 힐링이 필요하다. 난 힐링이 필요하다. 여기에 온 분들은 힐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여기 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내내. 아직도 강남 바로 옆에서 술 처먹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힐링이 필요할까요? 책 안 읽어도 괜찮아? 지금 할 줄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게 살아? 라고 힐링해야 되는 게 옳을 걸까요? 과연 이 사회 구조적으로 그들이 도태되고 그들이 차별받고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양극화되고 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설과 힐링이 필요한데 제가 우연히 아주 오래전에 나온 논문 결과입니다.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나온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았을 때 나왔던 논문 결과입니다. 잘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미시건대 잉글하트 교수는 소득과 돈이 얼마나 버느냐, 행복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각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기준점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사님, 다음 때는 여기다 가로를 다 쳐주세요. 몇만 달러 여기다 이렇게. 그래야지 재밌거든요. 다음 강연 때는. 처음이라 제가. 2만 달러 이하일 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행복 지수가 급격히 오릅니다. 그러니까 만 달러, 5천 달러에서 만 달러 올 때 막 되게 기뻐. 막, 예? 또, 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올 때 되게 기뻐. 알겠죠? 근데 2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면 경제가 돈이 벌려도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제 성장 효용 체감 느껴지지 않아. 체감의 법칙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2만 달러를 넘게 되면 라면을 먹더라도 명품을 산다라는 소비 패턴이 정착된다는 점이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수입 내에서 질적 가치 위주의 소비를 하게 된다. 자, 이제 이거예요. 소비는 이건데 내가 이것을 남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즉 절대적 행복이냐 상대적 행복이냐가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몇만 달러부터라고요? 우리나라 얼마죠? 2만 달러 시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설이냐 힐링이냐를 나누는 이 시점에서는요, 우리나라가 나는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이게 오래전에 쓰여진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야, 그 된장녀의 출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선진국이 이미 이걸 다 겪었다라는 거. 4만 미국 뭐 5만 벌, 호주가 4만 5천 아닙니까? 호주 되게 좀 낮아 보이죠, 호주 사람들. 그죠? 4만 5천이고요. 그죠? 그 옆에 뉴질랜드 7만 아닙니까? 6만 7만. 예? 그 엄청난 부자 나라들은 이걸 다 겪었다는 거죠.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만 달러를 넘어서도 계속 행복할.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난번 그 최근의 뉴스에 따라서도 대한민국 조사해 봤더니, 당신들이 이 중산층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실제 중산층이죠. 중산층들은 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중산층이냐 얘기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대부분이 70% 이상이 아니다. 나는 중산층이 아니고 뭐다?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2만 달러 세대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절대 행복이란 뭐냐면요, 2만 달러까지는 벌면 벌수록 기뻐요. 자, 근데 여러분 2만 달러니까 지금 우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득 수준이 있거든요. 그 정도 벌면서까지는 그게 행복한데 그 이상 연봉이 너무 올라가도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냐? 남보다 나아야 돼요. 즉 상대적인 행복입니다. 상대적 행복이란, 내가 아무리 100만 달러가 있어도 저 사람이 1000만 달러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뭐 우리나라 국내산 최고 중형차를 몰아도 제가 외제차를 보면은 그냥 부러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젊은 세대들 연봉에도 안 맞는 그런 외제차를, 또 명품, 그중에서 뭐 짝퉁을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때라고부터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여기에 보여드렸냐면, 독설이냐 힐링이냐가 정말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독설이냐 힐링이 달라야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그런데 의외로 대한민국은 힐링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상위 1, 2%를 위한 그러한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 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올라가 서야 된다라는, 주말이도 뭐도 무조건 와서 서점에는 와야 된다라는 그런, 특히 여러분 서점에 무조건 와야 되죠. 책 많이 읽어야 되죠. 그죠? 어떤 글을 보니까 책을 읽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 삼지 말라 뭐 그런 글도 있던데, 맞나요? Is that true? 책을 꼭 읽어야 되나요? 책 한 권도 안 읽어도 되나요? 책을 왜 읽는 거죠? 사람답게. 왜 책을 읽으면 사람다워지죠? 좋아요. 어떤 사람은 한 편의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이고, 그 책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2시간짜리 다큐멘터리로 하나의 책이고, 과연 어떤 게 보는 게 좋을까요? 책이 낫다. 무조건 책이죠. 예? 나는 아니다. 하루에 10권 책 읽을 거를 난 10편의 다큐멘터리를 보겠다. 10권 너무 많다. 예? 한 달에 나는 집에서 그냥 막 누워서 다큐멘터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10편의 다큐멘터리, 하루에 한 달에 10권의 책을 보느냐, 10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느냐,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책이 낫다 그래도 책이 낫다. 아니다, 다큐멘터리가 낫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신이 시각형이냐 청각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정보에 더 친근하느냐. 중요한 건 책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얻으려고 아까 간접 경험 그쵸? 경험을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꼭 글로서만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청각형입니다. 전 다큐멘터리를 위주로 찾아봐요. 근데 과거에는 저 같은 사람이 힘들었어. 없어. 영상이나 소리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죽자사자 읽었는데 근데 이 학습법이 제가 이제 소리 영어를 만들게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발 이분법적으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건 좀 버려주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힐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독설이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발 제 책 독설해 가지고 제발 욕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근데 제 원래 제목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박코치의 독설과 힐링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진짜 원했던 제목은 바로 독설책 뒤에 있는 부록입니다. 바로 나의 긍정 훈련 다이어리입니다. 바로 훈련 일지인데요. 이거를 위주로 내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훈련 일지. 제가 제 훈련생들에게 일지를 쓰면서부터 자신의 긍정 훈련을 하는 일지를 쓰게 함으로써부터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지 같은 거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일지는 누가 보통 적던가요? 꼭! 3.2 꼭! 누가 막 일지 적지 않던가요? 누가 적던가요? 그렇죠. 이거를 근데 일단은 여러분 혼자 적어. 그래서 어디 갔어? 저는 바꿔치고요. 어디 갔어? 독설이냐 힐링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제발 여러분이 딱 그냥 이 독설이니까 필요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안에를 좀 훑어라 보시면은 절대로 좀 비호감이야. 처음에 보면 그죠? 막 연봉 얘기 나오고 그죠? 그거 버는 걸 어떡하냐고. 많이 썼어요. 근데 다 말아 먹었어 저 학원 열어가지고. 됐어요? 학원 해가지고 다 말아 먹었어 다. 지금 직원들이 몇 명인데 지금 죽어라 지금 돈 다 까먹고 지금. 자, 여러분이 저에게 있어서 긍정훈련을 어떻게 해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또 지속할 수 있느냐라는 걸 듣기 전에는 반드시 그 목표인 긍정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공이 뭔지 알아야 돼. 그냥 무작정 긍정적이다, 무조건 성공이다 이렇게 하면은 목표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이 뭐예요? 긍정. 예? 성공이 뭐예요? 자, 근데 성공부터 얘기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성공. 긍정적이면 성공하잖아. 그죠? 요즘 모든 책에서 긍정적으로 데려갔잖아요. 성공한다고. 그쵸? 그렇잖아요. 근데 성공이 뭔데요? 경제적인 성공은 전 자신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긍정훈련법은 경제적인 성공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은 그거는 저한테 가지 마시고 주식 투자법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가세요. 금융권이나 그런 쪽에서 어떻게 돈이 도는지 그런 건 저는 몰라요. 그냥 정말 성공이란 저는 뭐라고 믿냐면 어떠한 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을 천직을 가진 사람,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 그럼으로써 그 일을 계속하다 보면요.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즐거운데 내가 가르치는데 이 사람 영어가 안 늘어. 그러면 즐거워 안 즐거워? 진짜 힘들어요. 슬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책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연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 싫어하던 최대생 박정원이 원서를 막 뒤지고, 예? 논문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따져보면요. 영문학과 교수님만큼 제가 논서를 많이 보고 또는 그 전공 서적을 많이 봤어요. 예? 교수님만큼.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성공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박사는 아니고 교수는 아니지만 여기 혹시 뭐 영어를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박코치라는 이름 알고 제 책을 보시고 또 제가 어학원에서 만들고 있는 그 결과를 보신다면은 저한테 함부로 말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전 세계 MIT고 하버드고 어느 영문과 교수님, 어느 언어학 박사도 내가 만들어내고 이 기적과 같은 이 결과들은 특히 한국인에게 있어서 최적화된 이 저의 영어훈련법은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것이고 또 어떠한 논문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에게 의의를 제기라도 저는 그와 똑같이 학문적으로 똑같이 반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제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자기 일에 대해서 배워가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는 곧바로 선거로 연결되다 봅니다. 근데 뭔가 좋아하는 일 찾고 계속 지속하는 게 있어서 다시 성공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 책에도 적어놨어요. 저같이 찾은 사람이 비정상이다. 제발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또는 몇몇 그 성공한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세요. 그런데 저같이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저는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관성들이 있는 거 있어요. 뭐냐면 도전하라. 전 막 도전했어요. 예? 몰입 집중 하나만 봐. 딴 생각하지 마. 절실히 갈급하라. 무조건 그거를 막 절실해라. 절실해 여러분 뭐든? 절실할 게 있어야 절실하지. 인내 포기하지 마. 한 걸음만 더 가. 1m만 더 달려.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가져요. 자신감. 절실해. 긍정적으로. 몰입 집중. 자, 이제 됐어. 이제 끝. 자. So what? 이게 뭐냐고. 결론 뭐야?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게 현재까지고, 저도 이제 지겹고, 바꾸치는 도전했나요? 네. 몰입했나요? 네. 지금 얘기했잖아요. 절실했나요? 영어? 막 절실해. 포기하지 않았나요? 안 했죠. 그죠? 자신감 가지고 있나요? 응. 그거 어떡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시간상 자아존중감까지는 살짝 양념 정도 이 책에 자세히 적어놨지만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지만이 내가 반대로 도전할 수 있고 몰입 집중할 수 있고 절실할 수 있고 인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자, 이 중에 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연관성도 되게 심하고 또는 되게 동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자, 자신감을 갖는 건 자아존중감이고요. 절실히 뭔가 원하는 것도 이게 자아존중감에 속합니다. 인내해라. 요것도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속하고요. 몰입집중, 이거 특히 정서지능에 속합니다. 정서지능. 도전하라. 이것도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과 두 가지가 합니다. 그러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아존중감이란 뭐냐? 자아존중감. 제 책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울깔라라는 혹시 음식을 드셔본 적 있어요? 누구? 울깔라. 이게 한 그릇에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세계에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먹으면은 막 거의 다 운대요. 너무 맛있어서. 예? 운대요 진짜로. 드시고 싶어요? 공짜로 누가 공짜로 준다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진짜요? 지금 먹고 싶어요? 저 먹고 싶어요? 드시고 싶으세요? 울깔라 3천만 원짜리 공짜로 먹으면 상상해봐요. 울깔라를 상상하고 먹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떠올려 보세요. 매운 떡볶이. 떡볶이 좋아하세요? 매운 떡볶이인데 엄청 매워. 매운 닭발, 곱창볶음, 낙지 정말 매워. 와. 근데 시간이 지금 딱 배고플 시간이어야 되는데. 상상해. 자, 이제 그려보세요. 앞에 그 음식 그려봐요. 그려봐요. 어때? 침이 고인 분 손 들어봐요. 지금 배가 덜 고프시구나. 배돼지 불러가지고. 자, 좀 그 차이점을 느끼셨어요? 좀 느끼셨어요? 예. 아무리 그 누가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요, 자기가 해보지 않고 성취해보지 않은 것, 맛보지 않은 것, 맛보고 이야, 예? 막 땀 흘려서 막 이래보지 않은 건요, 절실할 수도 없고, 예? 그걸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도 없으며, 몰입집중 이거 안 해요. 여기서 질문.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자기의 일, 꿈, 일입니다. 다시 꿈은 영어로 뭐라고요? 버릇이 됐어, 지금. 제 영어 강사라. 꿈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더 당황했죠, 그죠? 영어 학원에서는 그러면 다들 job, work 막 이러는데 지금 버렸어요. 꿈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일이에요. 천직이에요. 꿈은 천직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직을 가지면 행복하고요. 우리 중산층 2만 불 세대에서는 먹고 살 만큼 먹었어요. 단 외제차랑 청담동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로지 상대적 비교 우위한 행복일 뿐입니다. 그런 허구를 쫓지 마시고요. 2만 불 지금 우리나라에부터는 진정한 꿈을 쫓아도 돼요. 중산층만 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중산층만 살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계속 전문성을 쌓다 보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 자, 다음에 자아존중감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시 우리나라에선 이 자아존중감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잡을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막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진짜 행운하냐는 거죠. 수영 강사, 스키 강사, 그냥 이상한 일부터 다 해봤어요. 솔직히 나쁜 일도 해봤어요.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가르친다는 걸 알게 됐고, 예? 누군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좋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중에 돈 되는 게 영도라고. 인정받는 게. 솔직히, 다른 것보다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조합하는 과정 중에 또 영어 강사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또 코치라는 새로운 잡을 만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좀 책에서 더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정서지능이란 뭐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은 계속 문자를 보내시고 저분도 뭔가 적으시고 근데 사실 저 다른 책 읽는 분도 있고 지금 감정 이해 물론 자신의 감정도 잘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근데 저는 거꾸로 봅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남까지 이해가 되고 남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게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혹시 쿵푸 팬더 혹시 영화 보신 분? 거기서 그 시프가 그 조그만 애가 맨날 inner peace 막 외치잖아, 그죠? 막 귀가 그래서 막 조그만 소리라도 inner peace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따뜻하면서가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혹시 비둘기 무서운 사람? 비둘기 무서워요? 공부를 하는데 지금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비둘기가 옆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공부가 돼요? 왜 안 되죠? 싫으면 어떻게 돼요? 소름 돋고 공부가 돼요? 집중이 안 되죠? 예? 근데 이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고시 공부를 해도요. 다 집중할 것 같죠? 어떤 사람은 떨면서 하고 있어요. 나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골에 있는 우리 부모님 어떡하지? 내 친구들 다 붙었는데 나 이번에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난 나이가 먹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역경이 있어도 공부해. 일정 2주 시험 가봐. 이 사람이 마치 무슨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또는 이런 거죠. 야, 내가 지금 걱정해서 무슨 상관 있어. 일단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네? 정서를 조절합니다. 심장이 뛰는 거를 괜찮아, 할 수 있어. 좋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이성으로 조절이 안 됩니다. 정서는 이성으로서 조절이 안 됩니다. 뭐예요?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이 무의식을 훈련한다는 것은, 무의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상당한 오랜 훈련과 굉장히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시 지금부터 심장 박동수를 높여볼게요. 자, 해볼게요. 시작. 떨려. 심장 박동수 높여볼게요. 제가 이분한테 해볼게요. 자, 올라갔죠? 자, 낮춰보세요. 이제 낮춰볼게요. 낮춰볼게요. 뭐 명상한다는 것도 있고, 그쵸?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셨던 선생님들이랑 카메라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간식 먹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으세요. 선생님은 분명히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 결과가 빠르겠죠?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공부도 잘할 뿐만 아니라 참아요. 말도 잘 듣습니다. 자, 6번 자존중감은 아까 설명드린 걸로 할게요. 이 두 가지가 기묘하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정서지능이 여러분이 높은가요? 아까 자존중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갖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성취를 막 해봐야 되고 막 경험해봐야 되는데 어때요? 다음에 우리 그 자존중감이 왜 낮을 수밖에 없어요? 1, 2%만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자존중감에 대해서 영어에 대한 자존중감에 대해서 제 경험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수업 시간에 얘기한 얘기라 오늘 토픽이 비행기 없인 미국, 외계인, 에일리언 비행기 없이야. 근데, UFO 알죠?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알겠죠? 뭐예요? Identified. 밝힌 미확인, flying, 나는 object. 물건, 물체. 그래서, Unidentified Flying Object.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전교 1등 한 친구,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 그 친구가 반장이었는데, 딱 나오더니, 얘들아, 시험 직전에, 저거 unidentified flying object 저거 다 책상에 적었어요. 근데 난 안 적었어. 왜? 알아서 안 적었습니다. 고1 때. 그런데 유일하게 저만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identify Y라고 적어버렸어. 그리고 난 그거에 대해서 그때도 이해도 안 됐지만 지금도 이해도 안 됐지만 그게 왜 틀렸는지 Y, ED가 왜 붙여야 되는지 난 지금도 몰라. 잘 몰라. 근데 원어민이라고 저 말 잘해. 아까 방금 원어민 있었는데 딱 이때 물어봤어요. 딱 지나가버렸어요. 자, 그게 우리나라예요. 알겠어요? 적절한 이해가 됐나요? 말도 안 되는 테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넘지 않으면 무조건 루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은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 그죠? 소리 영어에 굉장히 듣고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 뭐가 됐어요, 나는? 유일하게 반에서 틀린 아이가 된 거예요. 그 ED 하나 안 붙였다고, D 하나 안 붙였다고 사람을 틀린 사람으로 만들고 맞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교육입니다. 자존감감 높기 어렵습니다. 자, 다음에 정서지능 높일 수 있나요, 우리가? 높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로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문화입니다. 삭혀야 되는 거, 화를 삭혀야 되고, 화를 내면은 거기서 혼나고, 제재를 받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정서지능엔 가장 최악의 문제예요.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은 표현 못하게 하는 것. 자, 마지막 저랑 같이 긍정훈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을 훈련을 통해서 높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높일 수 있을까요? 안 가르쳐주, 다시 태어나, 어머니세요? 잘 키우셨어요. 굉장히 정서지능도 높고요. 자존중감도 지금 높으신 거예요. 잘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고 좀 마음대로 하게 하고 막 그냥 방탕하게 그냥 막 방임을 안 했고, 그죠? 예, 방임하면 안 되고. 또 잘못할 때는 혼도 내줬나요? 혼도 안 내주고? 왜 틀려져야 돼서. 어쨌든 부모님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 의사소통을 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정서가 안정되게 큽니다. 정서지능은 별거 없어요. 정서가 안정이 되는 거야. 우리도 많이 얘기했죠. 쟤는 정서가 불안해. 저 집이, 예? 쟤는 저 집안이 콩가루야. 정서 불안해, 쟤는. 쟤는 정서가 되게 안정돼 있군. 그래서 집에 와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네, 잘 먹겠습니다. 막 정서가 안정돼 있군, 얘가. 내가 안녕하세요. 저 새끼 왜 이렇게 정서가 저기 불안해?
어른들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그 말을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정서지능이 높은가요? 낮은가요? 여러분이 이것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학습돼서 그것이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있다는 거죠.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기 지금 빠졌는데 아까 내가 늘려다가 부모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이 100% 자식들과 일치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도 이제 끊어야 돼요. 뭘 통해서? 긍정훈련을 통해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만든 긍정훈련의 하나만 소개하자면 바로 이 일지를 적는 겁니다. 마치 지금 또 책장사 포스 나오는데 기존에는 어떤 자기개발서에도 이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대해서 정말 그 핵심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절실하라, 달려라, 포기하지 마라, 예? 무조건 괜찮아. 20대니까 원래 그런 거, 청춘 때는 원래 흔들려. 더 흔들려, 괜찮아. 원래 우리 나라가 그래. 조직이,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거야. 당신 원래 그렇게 마음 아픈 거야, 젊으니까. 원래, 봐봐, 이 길도 직장이 없는데 뭐 그냥, 에이, 그냥 편하게 먹어.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아니고요.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일자면 우리가 실제 저희 훈련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고 또 아까 같이 막 무슨 표정에 따라 달라지죠. 웃는 훈련이라든지 또 여러분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운동 치료, 막 댄스 치료, 그죠? 그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자신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다음에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어떤 행동들도 여기서 하게 되면서 이 훈련 일지를 하나씩 체크하고 하게 되면서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이 긍정 훈련의 일지의 이 핵심은 저는 이 긍정 팔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장 큰 효과를 받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 특히 이 정서지능, 즉 정서를 가다듬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대부분 안 좋은 게 뭐냐면 짜증. 아우 짜증나. 다음에 우울하고 그렇죠? 짜증나고 우울하고 또 나쁜 거 뭐 있어요? 부정적으로 막 컴플레인하는 거. 이게 뭐야? 딱 독설? 웃기고 앉아있네. 이 새끼 눈 찢어진 거 봐. 독하게 생겼건. 수십억? 아유 이 새끼 이거 돈에 미친 새끼구나 이거. 이거를 언제 가르치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고 싶을 때, 정서를 전환하고자 할 때 가르치면 됩니다. 별거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1단계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언제 가르칠지도 몰라요. 내가 짜증나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화를 낸지도 몰라요. 계속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루에는 2-3번밖에 못 가르쳐요. 왜냐면 내가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야, 습관적으로. 근데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사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뭔가 이 감정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할 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하철을 막 타려고 막 뛰었는데, 문이 닫혔어, 딱! 갈게요. 이럴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해.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냥 하면 안 되고, 표정을 바꿔야 돼. 여기서 이제 뭐, 노래를 해도 좋고, 걸어도 좋고, 뭐,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항상 이 정서지능의 제일 중요한 것도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계속해서 왜 이 지하철 그 운전기사는 문을 내가 타야 되는데 닫고 떠났을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왜 떠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항상 나라면 What if it was me? What do I do? 나였다면 어땠을까? What do I do? If it was me. 나였다면 어땠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 하다 보면요. 중요한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2단계예요. 2단계. 2단계는 뭐냐면 인지 시점입니다. 인지. 정서를 인지한다는 거죠. 뭐냐면 처음에는 무조건 갈게요. 예? 그러다 보면 인지 시점에는 뭐가 오냐면 딱 지하철 막 내려갔는데
닦일까? 아, 닦이면 어쩔 수 없고. 딱 탔어. 와, 오늘은 운이 좋았네. 딱 뜨는데, 닦일까? 닦였어. 닦일 줄 알았어. 아씨. 그래도 좀 짜증나는데, 닦일까? 어느 날은 그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시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일과 중에 이 감정이 사실 거의 일정합니다. 일하다가 엄마한테 전화 왔어. 어떻게 받아? 바쁜데. 어떻게 받던가요? 껴, 이거. 짜증내죠? 팍팍 끌어! 뭐 이래요? 네, 그러면 엄마 나 바쁘니까 잠시 내가 다시 전화할게, 엄마. 이렇게 해요? 짜증내요? 아, 어머니 이거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예? 야, 일로 끼세요. 그리고 자, 롤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 됐어요. 시간 없어요. 자,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일정한 어느 날은 날씨 때문에 짜증이 나 있어요. 이게 일정해, 근데 되게. 그거를 깨달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변화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된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어떤 감정인지도 몰라요. 한국에 살다 보면은, 한국인으로 살다 보면은 막 그냥 너무 막 그냥 여자분들 막 주부들, 내가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건지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 그냥 답답하고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슬프고 그냥 우울해. 끼다 보면요 찾아져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울했구나. 예? 오늘 나도 모르게 남편이 한 마디 던지고 간 것 때문에 하루 종일 우울했구나. 성공하는 사람은요, 집중하는 사람은 딱 집에 와서는 집안에만 신경 써야 돼요. 집에 와서는 모든 걸 잊고 애들 보고 성현아, 아빠, 빨리 이렇게 해야지. 자, 그런데 오늘 김 과장한테 아빠 왔다. 됐어, 저리 가. 아, 짜증나. 김 과장 새끼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장 가면 어떨까, 직장 가면? 직장 가면 과연 여러분 집중할 것 같아요? 직장에서? 왜 아침한테 잔소리 듣고 왔는데? 밥도 못 얻어먹고,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예? 계속 직장에서도 정서 조절이 안 돼요. 우연한 무언 하나 때문에 그것이 하루 종일 가거나 한 달이 가기도 하고 1년이 가기도 하고 인생을 망칩니다. 한 사건 때문에, 하나 때문에, 한 명 때문에, 또는 지난 한 과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돈에 의한 것들이 또 많아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정 컨트롤을 하기 꼭 필요한 부분이 사람에 대한 거, 다음에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한 거, 다음에 돈에 대한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면 알아요. 다 사람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거나 과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Just let it go. Let it sleep. 뭘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바꿔가는, 잊을 건 잊어주는 이 연습을 해주시면서, 이게 2단계예요. 그럼 마지막 3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막 지하철 내려가면서 했죠? 3단계 때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요. 내가 막 기대를 하지 않아. 다치면 다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거를? 앞에 소리치면서 가든지, 다치 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다치면 좋은 거고, 다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겠어요? 그냥 그게 일상이 돼. 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이 긍정팔찌를 3주간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도 그냥 다 한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그런 정서 상태, 긍정적인 정서 상태란 평안한 상태예요. 확신에 차고, 밝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 공부를 하면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봤나요? 여기 서점 가니까 많이 읽어봤을까? 그죠? 그게 분비가 됩니다. 그거 분비시켜야지. 또 뭐가 향상돼, 그것 때문에? 세로토닌이 다른 이름이 정서, 감정 조정 호르몬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들어봤어요? 그래야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자, 정서,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을 분비시키기 위해서 이 긍정 파츠를 이용해서 좋은 상상, 행복한 상상 계속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긍정을 통해서 운명을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습관대로 감정을 그대로
똑같은 사건에, 똑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어릴 때 정해진 태도예요. 그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비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짜증나 죽겠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니까, 야, 이런 날 커피 더 맛있지. 아, 날씨 좋다. 비가 오니까 그녀도 생각나고. 비 오는 거리를 걸었어. 너와 갔던 그 길을. 꿈에 어리는 지난 얘기는 잘하죠. 추억일까. 좀 길어졌는데요. 아직 저의 이 연구는요, 굉장히 초보 단계입니다. 미흡합니다. 인정해요. 다 찾은 건 아니에요. 단, 자신하건대 기존에 어떤 책도 없고요. 저처럼 제 훈련생들에게 정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저는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고요. 안 해본 방법 없이 다 써봤고요. 이거는 실제 결과가 나온 방법입니다. 그 결과들이 이 책에 있고 제 웹사이트에 그들의 성공담들이 모두 있습니다. 게을렀던 인간. 원화제. 내가 최근에 2번 눈물을 글썽이었는데요. 내 훈련생 때문에. 물론 이제 제 훈련생 때문에. 한 번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냐면요. 코치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이 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이제 여러분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던 학생이 말하는 게 재밌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말하는 거. 또 한 학생은 지금도 훈련 중에 있어요. 예? 22살의 학생인데 엄마한테 끌려왔어요. 왜 끌려왔냐면 군대 가기 전에 성격 바꾸라고 바꿔쳤는데 끌려온 거예요. 끌려왔는데 표정. 그 친구 걸을 때 이렇게 걸어요. 그래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전 면담을 많이 해요. 하루 종일 거의 면담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 했어요. 혹시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혹시 머리를 누가 빗나요? 엄마가요. 왜요? 제가 꽃스머리라 이렇게 하면 걸리거든요. 이렇게 걸려서 엄마가 해줘야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풀어준다. 제가 좀 흉내를 잘 냈거든요. 이 학생이 계속해서 제가 걸으라 그랬어요. 걸어라. 네? 그래서 훈련소내를 걷고 다음에 걸을 때마다 볼 때마다 적겠어요. 항상 밑을 보기 때문에 앞을 봐라. 앞을 봐라. 이제 제가 딱 봤는데 이 친구가 아침 일찍 와가지고 걷고 있는 거야. 걷고 있는데 어디를 보고 걸을까요? 앞을 보고 딱 걷는데 눈물이 탁 난다는 거야. 네? 뭐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기쁨에 변할 수 있구나. 평생을 23살까지 엄마가 머리를 비껴줬던 그 한 남학생이 눈빛이 달라진 걸 보시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그들에게 그 사람은 나중에 그런 꿈이 없고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층에 속하게 됩니다. 맞나요? 빈곤해집니다.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에는 의욕이 없습니다. 의욕조차도. 아프리카 어떤가요? 똑같죠? 의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의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의욕만 생기면 도덕 윤리적인 통제 능력만 생기면 분명 즉 교육이죠. 긍정 훈련을 시켜주면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라는 건 저는 운명 개척론자입니다. 여러분도 뒤에 이렇게 너 여기 이게 끝나고 저기 책 읽으러 오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제가 바코치라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2분만 주세요. 2분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원래 박정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바코치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어 강사가 되면서. 그러면 뭐냐? 그게 바코치가 뭐냐? 그건 뭐냐면 또 다른 저의 아이덴티티예요. 지금 저는 바코치고요. 실제 박정원은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르냐면은 절대로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또 말도 많이 없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말이 좀 늘었어요. 근데 성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만 해도 우리 큰 누나가 나한테 은영이 누나가 저한테 그랬어요. 정훈아, 너 어떡하냐? 너는 이렇게 말을 안 해서 하루에 한마디는 해야지. 제대했을 때 그러던 박정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박코치가 되기 후부터 바뀌었습니다. 역시 그 훈련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멘토인 척하고요. 가공의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저 영어 훈련하면서 뭐라고 시키냐면요. 영어 이름 하나씩 있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요. 액팅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척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멘토를 흉내내고 그래서 척하는 건데 되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 주변에 친구 중에도 있을 거야. 내가 못 가진 어떤 성격 하고 싶은 거 그죠? 그걸 흉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사실 연기고요. 연기하다 보면 몰입이 되고 몰입이 되면 뭐가 돼요? 정말 빙의가 됩니다. 그건 마치 그 사람인 척 돼요. 진짜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연기자들 보면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을 연기하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저의 박코치. 그래서 저는 저를 뭐에 비하면 지킬과 하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지킬과 하이드. 근데 여러분 헷갈리는데 지킬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이드가 나쁜 사람이에요? 지킬, 킬이 들어가니까 나쁘게 들리잖아. 그쵸? 지킬 박사 착한 사람이고요. 하이드가 나쁜 놈이야. 제 원래 성격은 굉장히 염세적이고 냉소적이며 회의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예? 계속해서 막 아시죠? 무슨 말인지? 막, 누구보다 제 아내가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딱 여기 나와서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박코치인 척. 굉장히 이중적이야. 집에 가서는 인터넷 댓글 달고 있어. 이런 드러스가 막 이러면서 나와서는 막,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중간점이 된다 그러나요? 어떤 극단적인 한 그런 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스폰지밥이에요. 스폰지밥을 또 돌아가신 이익금 회장님이 저의 롤모델이었고, 롤모델 하나 찾아서, 롤모델은 필요합니다. 그들을 흉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이거 계속 가르치면서, 하면서 흉내내다 보면요, 어느샌가 나도 굉장히 닮아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게 vivid dream이에요. 혹시 들어봤어요? vivid dream? 생생히 꿈꾸고 노력하면 닮아가는 거죠? 그 현실의 꿈으로, 그게 진짜 자기가 변하면 그게 vivid dream이야. 여기 갑자기 꿈꾸는 거죠. 여기에 외제차가 생겨라가 아니라, 알겠어요? 내가 바뀌면 나중에 외제차를 벌 만한 능력이 생겨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굽신거리면서 부탁드립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나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다. 저는 박코치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는 못해도 박코치는 할 수 있습니다. 즉 제2의 인물을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제 훈련생들이 어떤 경험담을 또 쏟아내냐면요. 영어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를 봤는데 처음에는 죽 쓰는 거죠. 이름 됐어요. 너 열심히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자, 영어로 해봅시다. Yes. Yes, we can. There's no reason that I can't work here. 이게 왜 이런 건지 알아요? 우리는 트레이너 되기가 있어요, 트레이너. 자신이 직접 트레이너가 돼서 막 훈련을 시키는 연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그게 영어 자체가, 내가 영어로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어 문장 자체가 다 어때요? 다 긍정적인 문장들이야. 긍정적인 스폰지밥을 따라해서 영어를 배웠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실제 상황에? 스폰지밥처럼 떠드는 거예요. Can you 할 수 있습니까? Of course I can. 땅! 이 사람이 왜 변했지? 그래서 뭐라고 거기다 대부분 우리 카페에 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당신은 영어로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저희 훈련생들이. 단지 영어만이 아니고요. 영어로 어떤 영어 이름을 하나 만들고 새로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몰입해서 연기하다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긍정훈련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마지막 제가 강사 아닙니까? 요약을 잘하신 분에게 제 긍정팔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제 책과 긍정팔찌를 드리겠습니다. 요약. 싫어요? 긍정팔찌는 여기 지금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에게 드릴게요. 제가 직접 껴드릴게요. 알겠죠? 책 안 사도 가끔 사면 좋긴 한데 어차피 망한 것 같아요. 어차피 망한 것 같고 제목도 망했고 김효호 선생님 미워. 예? 좀 잘 쓰지 놈은 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자, 여기까지 제가 찾은 저를 바꿨던 박정원을 박코치로 바꿨던 또 제 훈련생들을 또 다른 퍼스널리티를 만들 수 있었던, 즉 저는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 여러분 많이 귀가 따갑게 들었죠? 그 태도를 정말 바꾸려면 바로 두 가지가 필요했대요. 뭐였어요? 자아 존중감 또 정서지능. 자, 이게 여러분이 못나서 없던가요?
아니에요. 원래 없어. 근데 이거 높일 수 있나요? 훈련하면?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거 모순이야? 이 훈련을 할 거야, 여러분? 자, 긍정훈련을 할 수 있냐고, 혼자. 게으른데. 일단은 카페에다가 긍정훈련 카페에 가입하는 그 노력, 그 정도. 가입하는 노력. 네이버 카페에. 다음에 긍정 무료 일기 훈련 날이 있어요. 거기에 신청하는 노력만 드리면 저희가 메일도 싸드리고 관리를 해드립니다. 물론 최소한의 관리죠. 그래도 다를 거예요. 막상 혼자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훈련을 물어보고 또 나와 똑같은 훈련생 일기단원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 이것 자체 같이 가야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죠? 그래서 진짜 해보자고요. 해볼 거예요? 네. 제가 팔찌는 드리지만 여러분 책은 사시고요. 책 속에 이거를 여기 카페 뒤에 주소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이 한번 딱 30일간의 변화입니다. 하면요. 실제로 뭐 180도 바뀐다 그거는 사실 사기고 뭔가 꿈틀하는 걸 느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네. 뭔가 하고 싶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맛있네. 이런 느낌. 좀 느끼게 될 겁니다. 먹고 싶다라는 느낌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So, have a nice weekend. 수고 많으셨어요. Bye everybody.